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정말로 증시는 상승을 하는데 오히려 계좌는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높은 약간의 극과 극을 달리는 시장이 연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 쏠림 현상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고요. 뭐 그 말은 신풍제약 그리고 신일제약의 정신없는 급등, 뭐 연속 지금 3연상, 4연상을 달리고 가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후발주자들이 뭐 함께 동반 뭐 폭등 성격을 띠고 있는 시장 속에서 아주 제한적인 종목들, 즉 제약바이오, 뭐 코로나 관련 섹터 외에 아주 제한적인 반등의 흐름만 있는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대로 뭐 엇박자가 아니라 정박자를 잘 타서 그러한 종목 안에서 뭐 춤을 추고 있다면 반대로 또 굉장히 큰 기회에 굉장히 큰 또 수익이 가능한 시장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매매를 하고 뭐 라이브를 하면서도 느끼지만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많아요. 왜냐면 뭐 기사 한 방에 눈 깜짝하면은 10%, 눈 깜짝도 한 번 하면 20%가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러한 기사 한 방 한 방이 나올 때마다 주목들이 춤을 추는데, 만약에 그 기사에 정박자가 맞으면 수익이겠지만 또 아닐 때는 올랐다 순식간에 급락하는 이런 핑퐁 흐름이 굉장히 좀 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뭐 겉으로는 좋지만 또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네, 2년 만에 800포인트가 넘었죠. 과거 신라젠, HLB,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2018년도 제약바이오 폭등 장세를 만들었던 시절에 코스닥이 900포인트 이상 올라왔던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뭐 폭등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도 그런 흐름과 비슷하게 제약바이오 위주의 시장의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제 IT, 반도체, 2차전지 안에서도 고른 상승이 나왔지만 모든 종목이 가지가 않아서 오히려 어려운 거죠. 실적이 좋든 뭐 재료가 있든 그런 게 시장에서는 먹히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뭐 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강하게 들어온다든지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주가 된다면 가는 거고, 시장을 신고가를 강하게 내면서 개인들이 따라붙지 못하는 종목들은 더 갈 것이며, 그렇지 못하고 바닥을 기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시장에서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참 시장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자, 매매는 하지만 매번 급등주 뭐 강한 종목들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참 이런 답답함을 말씀드리네요. 그만큼 쉽지가 않고 또한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많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이 녹록지 않다라고 오늘 띄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일미 증시 뭐 혼조세 속에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했는데 이후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실적은 양호한 흐름으로 나와서 일단 시간 외 상승 중에 있으며 뭐 오늘도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나스닥은 잘 마감이 될 걸로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장중보다 뭐 좀 더 상승을 해서 9%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뭐 원화도 1200원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 네, WTI도 이미 많이 올라서 42달러까지 올라가는 등 전반적인 상황은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시장이 너무나 차별화 정세 속에서 달리는 종목만 계속 달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조금 어렵죠. 그게 어려운 거지. 그 외에 상황은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부담이고, 그 다음에
현재 코스닥은 신용이 7조가 넘었습니다. 코스피가 한 6조대가 돼서 둘이 합쳐서 13조 7천억 정도가 돼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증권사에서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어서 이 신용융자를 중지한 증권사가 여러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공매도가 없으니까 뭐 말 그대로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강하게 지금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터지기 시작할 때는 또 반대로 올라갈 때 급등하지만 떨어질 때도 빛의 속도로 또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임해야 됩니다. 10번 먹고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그러니까 9번을 먹고 한 번을 잃으면 계좌가 박살나요. 이 한 번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9번은 뭐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벌었는데 이 한 번은 200만원, 300만원 까져버리니까, 왜냐면 떨어지는 칼날에 물타기가 됩니다. 종목이라는 거는 항상 이런 파동이 있는데요. 지금은 급등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급격하게 각도가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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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물타기 시작하면 그동안 벌었던 거 다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안 온다라는 보장은 못하죠. 지금의 상승의 각도가 이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각도가 뭐든지 이격이 과다해지면, 그러니까 주식이 바닥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닥권에서 차트를 뒤집어 봤을 때 이격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네, 오히려 반등을 할 때 그 반등의 폭이 굉장히 클 수 있듯이 고가권에서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지면 이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 속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구간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다다르고 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런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이슈와 기대감이 각국의 제약바이오 섹터를 폭등시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일 미국에서 화이자의 이 임상 3상을 통과가 된다면 이렇게 백신을 구매하겠다라고 미 정부에서 MOU 계약을 했죠. 이로 인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화이자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들, 특히 제일약품의 부사장이 전직 화이자 그러니까 쪽에 이제 부사장이었죠. 화이자 코리아의 이 담당했던 분으로 알려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가고, 뭐 기타 이제 뭐 덱사메타손 관련된 신일제약의 뭐 추가 급등이라든지 영진약품의 추가 흐름 등등이 시장의 이쪽으로 굉장한 쏠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제 코스피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하이닉스는 1분기 때도 그랬어요. 시장이 박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실적이 나왔을 때 똑같은 이유였어요. 2분기 때 우려로, 네, 2분기 때는 하락할 것 같다라는 우려로 시장에서 상승을 못 시켰고요.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지금 하락을 시켜버리는데, 굉장히 이거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급 논리의 문제가 생겨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자금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 섹터를 죽이는 것 같고요. 반대로 현대차의 경우는 최악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최악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영업이익이 나왔다로 상승인데, 아무래도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서 상승을 한 듯합니다. 시장은 그만큼 개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가끔은 참 쉽지 않은 구간도 많다라고 보여주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으로 보면 전반적인 수급은 약세로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은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들의 폭등,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8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2년 만에. 근데 하락 종목수는 850개, 2배 이상의 양극화 성격의 시장이 나와서 시장의 질은 굉장히 안 좋다,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면 시장 좋아서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급등주만 눈에 보입니다. 눈에는 올라가는 종목뿐이 안 보여요. 근데 사실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시장은 어려웠다라고 보여주고요. 현 구간 지수보단 여전히 종목의 포커스를 안 둘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지수보다 종목에 일단은 계속 실어야 되고요. 진단키트 관련 섹터 실적 이슈로 지속 급등하는데 뭐 진단도 괜찮고 마스크도 괜찮고 알콜도 괜찮아요. 지금은 실적 시즌에 실적이 그냥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슈퍼 서프라이즈가 터져버린 게 오성자이엘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쪽 섹터 아직 못 올라간 거 아니 오히려 추세가 좋은 거 네, 랩지노믹스처럼 비싸도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뭐 신일 또 한 번의 상승 및 화이자 관련 제일약품 상한, 그 알테오젠의 신고가. 오늘 권리락이었는데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로 뭐 지난번 매드팩토와 좀 비슷하게 그때랑 비슷하게 지금 좀 올려친 것 같네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폭등 중에 있고 미중 마찰로 인한 섹터의 상승은 뭐 섹터의 그 상승은 있었으나 지수로 보면 이 미중 관련 이슈는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다라고 보이시네요. 이건 별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이걸로 하락하면 사야 되고 휴대폰 카메라 뭐 이런 섹터까지 전부 다 오늘 좋았습니다. 7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 모더나 백신 임상 3상 돌입이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 전에 금요일날 미국 제조업 PMI 발표가 있는데 아마 그리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은 시장 조심하고 반대로 모더나 관련 섹터 네, 관심 정도 네, 팜셀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시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보면 일단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상승 종목 수가 400개인데 이 하락 종목 수는 850개, 코스피는 260개인데 600개. 근데 상한가는 코스피에서 지금 몇 개가 나왔냐면요, 11개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뭐 일단 코스피 상한가 종목 보면 제일약품, 뭐 SK케미칼 우선주 빼버리고 하더라도 우선주 제외 하고라도 지금 제일약품, 제일파마, 유니온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경동제약, 신일제약, 신신제약 종목들이 네, 굉장히 상한가가 많이 들어갔어요.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굉장히 많았고 신일제약은 4일 연속 상한가 들어가고 어제 이제 신신제약이 시간에 좀 강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이슈를 알기도 어려워요. 뭐 예전에 신신제약이 치매 쪽이었는데 뭐 특별한 이슈를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일은 덱사메타존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동제약도 덱사메타존 후발로 좀 올라가고 있고, 대원제약 덱사메타존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도 올라갔고, 덱사메타존 후발로 영진약품이 이제 치고 갈 준비하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죠. 오늘 올라간 거 보면 시장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들은 사실 우량주단의 종목들 봐봤자 뭐 매매를 하겠냐 싶지만은 오늘은 네이버부터 좀 봐볼게요. 네이버부터 일단 이 지수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좀 정석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21선 첫 이탈 자리, 즉 이평선 첫 키스라고 하는데 첫 이탈 자리에서 일단은 올랐고요.
여기 구간에서 박스권을 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다시 뭐 신고가를 간다라고 하면 뭐 시장이 그런다라고 하는데 너무 과도한 상승은 맞는데 일단은 뭐 내일 또 단기 고점 자리가 나오겠죠. 카카오, 네이버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 최근에 엄청나게 사던 애들 엄청나게 사다가 또 무지막지하게 팔아댑니다. 연기금이 굉장히 좀 전기전자 섹터를 좀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훨씬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줘서 조금 안타까울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뭐 어쩔 수 없이 3분기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뭐 3분기가 아니더라도 수급의 변화가 일단 있어야 되니까요. LG화학 수급은 나쁘지 않고, 삼성전기 얘도 수급은 괜찮고, 돌파 이후에 그 자리에서 다시 끌어올렸네. 다시 끌어올리고, LG 생활건강 이거는 잘 올려 치다가 장 막판에 급락시켰나봐요. 장중에 플러스였는데 어떻게 대형주를 이렇게 하나 싶기도 합니다. 시장이 참 다이나믹해요. 보면 자, 종목들 보죠. 랩지노믹스 오늘 시장 첫 번째 공략해야 될 종목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걸 했는데 사실 너무 싸게 살려다 보니까 싸게는 못 샀고요. 종목을 매매는 하다가 뭐 발바닥 아래 사서 팔고 비싸게 사고 더 비싸게 더 비싸게 더 비싸게 사고 좀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얘는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타점을 잘못 잡아서 싸게를 못 살게 너무 아쉽고요. 일단은 랩지노믹스 역사적 신고가인데 이런 자리예요. 이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런 강도라든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친다든지 아무튼 실적 발표 전에 올려놓고 조금 위에서 횡보하다가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EDGC도 나쁜 흐름이 아니었고요. EDGC도 나쁜 흐름이 아니었는데 일단은 윗매물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강한 종목, 매물이 없는 종목을 보면 시가총액 4천억대 종목에서 또 한 번의 추세 돌파를 시켜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비싼 놈이 더 많이 가는 장세라고 판단을 한다면 미코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미코 관심 있게 보시고요. 뭐 진단 키트 중에서는 이제 PCL도 실적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PCL도 눌려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KEM이라든지 한국알콜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추세가 안 깨지는 이유는 실적에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혹은 실적 발표하고 한방 해먹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겠죠. 자, 그리고 영진약품 덱사메타손 이슈가 나왔는데 과거에 초대박주였죠. 초대박주. 과거에 이렇게 만든 세력이 있다면 이 당시에 저는 신풍제약과 영진약품을 같이 매매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이 영진약품하고요 신풍제하고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그 초대박을 낼 때 이 구간 때 얘도 여기에서부터 많이 올랐었죠. 3,000원대부터 해가지고 4배 올랐고 영진약품은 완전 초대박이 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서가 반대로 된다면 영진약품이 따라가는 이 기함을 또 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과거의 대박주가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난 이 매물, 즉 매집봉이라고 하면 이게 매집봉이라면 이게 그냥 예사로운 건 아닐 거예요. 내일 여기 돌파시키면서 여기가 돌파되면서 이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걸릴 거고 여기서 걸릴 건데 흐름 보면서 어차피 이제 급등주 성격이니까 이런 건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제넥신. 이거는 종가 베팅이 지금 돼서 넘어와 있는데 수급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9,000원, 그러니까 10만원 이하에서 이날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수익을 어제 냈었는데 오늘 장 막판에 조금 매매를 진행을 했네요. 장 막판에 이제 이 구간에서 수급 들어올 때, 네, 이 구간에서 수급 들어올 때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이렇게 사서 일단 좀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넥신도 지금 흐름이 역사적 신고가를 바로 턱 밑에 뒀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만 가면은 신고가를 칠 수가 있어요. 그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흐름으로 보여서 내일장 관심 잘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스나, 대주산업, 대주전자재료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가 흐름을 만드는지 내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얘도 신고가 흐름 이후에 엄청나게 폭등인데 매매는 했는데 그 2차 매매를 못 들어가서 조금 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진칼, 최근에 한진칼이 있다가 많이 밀렸죠. 시장에서 이슈화가 좀 더 돼야 되는데 이슈화가 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주가를 조금 힘들게 하는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들어왔던 이 수급의 양이 있기 때문에 금방 다 나갈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때 많이 들어왔는데 이 수급의 첫 자리에서 지금 많이 밀었기 때문에 내일장 강한 반등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전일 상따를 해서 상따 정도나 되나? 20 몇 프로에 잡았기 때문에 상따보다는 싸겠네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오늘 시초가에 팔고 여기 올라올 때 좀 팔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고점에서는 매도를 못하고 여기에서 팔고 여기서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한 17% 정도 했는데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죠. 일단 아직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번에 못 가더라도 꼭 관심 포트에 넣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단한 재료를 가진 회사라고 판단이 되고 오버행 이슈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주주 매도가 아니라 예전에 12 물량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시 밀리면 좋은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 좀 낮은 구간에 있는 제약바이오 얘도 관심 있게 보십시오. 네, 이 예전에 이 바닥 구간에서 이런 돌파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한번 봐볼만 하다로 보여지네요. 이 돌파의 첫 자리를 하단에서 지지를 해줬고 장기 평선에서 수렴을 해서 다시 돌아가는 구간이라 다시 올려칠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종목들은 무지무지 많아요. 종목들은 무지무지 많고 매매할 종목들도 참 많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런 데 없어도 함께 대웅이라는 종목을 뭐 매매를 좀 했고요. 대웅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뭐 대원제약인가? 대원제약을 이제 오전에 좀 들어가서 이거는 뭐 수수료 손절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좀 먹었는데 오후에 폭등을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기회는 많습니다. 네, 기회는 정말 많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스윙을 하기가 너무나 좀 어렵네요. 네, 약간 핑퐁 흐름도 있고 신고가 치는 종목이 가다가 또 멈추는 경우도 많아서 스윙으로는 좀 힘든데 데이로 좀 당일 공략할 종목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